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드러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대로 말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과 통찰이 전해져 왔습니다. 옛말에 말은 곧 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실제로 말은 마음의 표현이자 인격 그 자체이기에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공자는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3번 이상 숙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1000마디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도 일러주었지요. 이처럼 공자는 말 한마디라도 심사숙고하고 바르게 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탈무드에도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은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늘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종교 경전은 말의 힘을 더욱 엄중하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잠언 18장 21절고 하여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작은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불필요한 말이나 그릇된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활시 위를 떠난 화살과 같기에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한편 언격이란 말 그대로 말의 품격 또는 언어적 격조를 뜻합니다. 유명 작가 이기주는 말의 품격에서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며 말을 품위 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친 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나는 상대가 청소부이든 대학 총장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말한다라고 해서 말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한 존중을 담아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말투와 어휘 하나하나가 곧 그 사람의 그릇과 품성을 나타내므로 품격 있는 말을 쓰도록 스스로를 당금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바른 말의 기준을 자세히 가르치는데 붓다는 말하기 전에 5가지를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한가? 그것이 이롭고 도움이 되는가? 친절하고 선의에 기반한 말인가? 듣는 이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부드러운 말인가? 적절한 때에 하는 말인가? 이 5 조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그 말은 정견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교의 정언 가르침은 말을 함부로 하기보다 진실되고 유익하며 친절한 말만을 골라 하라는 것으로 말의 품격을 지키는데 큰 지침이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말은 품격 있는 소통의 기본입니다. 존중의 핵심은 누구를 대하든 예의와 배려를 갖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존중 없는 말은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마음을 다치게 하지요.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남을 공경하듯 예의를 갖춰 말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언쟁 중에도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태도지요. 말랄라 유사프자이도 우리는 서로를 인간으로 여겨야 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의 인식이 깔려 있을 때 말투 역시 함부로 나가지 않고 공손해집니다. 흔히 스몰 토크라고 부르는 가벼운 잡담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일상적인 인사치레나 날씨 이야기라도 건네면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요.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이러한 사소한 대화의 힘을 뒷받침합니다. 니콜라스 교수와 줄리아나 대학 연구팀은 시카고 통근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눈 승객들이 혼자 조용히 있던 승객들보다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보고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험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와 대화하면 불편하거나 싫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대화를 해보니 행복감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와든 나누는 짧은 대화 한 조각이 예상 밖의 즐거움과 연결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또 다른 연구에서 심리학자 질리안 샌더슨과 엘리자베스 더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주변인과의 약한 유대, 이를테면 늘 보는 이웃이나 단골 가게 점원과 나누는 한두 마디 대화가 웬만한 친한 친구 못지않게 우리의 행복과 소속감에 기여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산드 박사는 이런 미미한 상호작용들이 우리에게 기분 좋은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준다고 말합니다. 가볍게 주고받는 인사와 농담 속에서도 나는 여기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에 이사 가서 낯설고 외롭다면 동네 카페 바리스타나 이웃에게 말을 건네 작은 관계부터 쌓아보라는 조언도 합니다. 이렇듯 스몰 토크는 인간관계의 문턱을 낮추고 친밀감의 씨앗을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스몰 토크에도 품격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이나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상대가 편안해할 만한 가벼운 주제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마디 농담이나 칭찬으로 시작해보세요. 예컨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넥타이가 멋집니다 같은 사소한 말붙임이 상대의 미소를 끌어내고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공통점이라도 발견되어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작은 말 한마디의 용기가 고립을 깨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스몰 토크 역시 말의 품격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낄 줄 알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대 철학자 자노나 에프테토스는 인간에게 귀는 두 개, 입은 하나인데에 주목하면서 그만큼 말을 적게 하고 두 배로 들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에픽테토스는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혀를 주었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두 배만큼 듣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경청과 침묵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을 삼가고 조용히 들을 때 지혜가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침묵은 후회가 없다는 옛 격언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크세노크라테스는 내 말은 자주 후회했지만 침묵은 후회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쓸데없는 말을 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반면 참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좀처럼 후회로 남지 않지요. 성경에서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까지 합니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상황을 파악하고 함부로 나서지 않을 줄 아는 침묵의 미덕을 높이 평가한 것이겠지요. 영국의 작가 모리스 스위처는 이를 재치 있게 표현했습니다. 차라리 입을 닫고 바보로 보이는 것이 입을 열어서 그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명언은 흔히 링컨이나 트웨인 말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스위처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말을 아끼라는 교훈임은 분명합니다. 말은 한 번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침묵은 그 여운으로 지혜를 남깁니다. 위대한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도 말 없는 연기로 수많은 메시지를 전했듯이 때로는 말 없이 행동이나 표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품이 있는 침묵은 소극적인 침묵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적극적 침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질문은 대화의 수준을 높이고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답변이 아닌 질문으로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관심, 겸손함을 보여준다는 뜻이지요. 잘 묻는다는 것은 곧 잘 배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국 속담에도 묻는 사람은 5분간 바보가 되지만 묻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로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묻는 태도가 결국 발전을 이끈다는 교훈입니다. 경청, 즉 귀를 기울여 듣는 태도는 모든 훌륭한 대화가들의 공통된 자질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사람들이 말할 때 완전히 들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듣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흘려듣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서 듣는 것 자체가 드문 미덕임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미국의 저술가 데이비드 오그스버거는 더 나아가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은 사랑받는 것과 매우 가까워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 둘을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들어주는 행위 자체가 사랑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말을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대에게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청의 중요성은 현대 리더십 이론이나 상담학에서도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경영 구루 스티븐 코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려 듣지 않고 대답하려고 들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나 토론 자리에서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반박거리만 생각하고 있다면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지요. 코비는 그에 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남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이 진정한 소통의 출발점임을 역설했습니다.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귀 기울일 때 비로소 내 말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듣는 자세를 높이 평가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충분히 들은 다음에 천천히 말하라는 뜻이지요. 불교 경전에서도 제자 아나는 탁월한 기억력과 경청의 능력으로 부처의 말씀을 잘 간직해 불경을 편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별칭이 다문제일, 즉 가장 많이 들은 자였던 것도 경청의 귀감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잘 듣는 사람은 지혜와 정보를 얻고 관계의 신뢰를 쌓습니다. 상대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너머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다면 더욱 훌륭하지요. 경청이야말로 최고의 칭찬이라는 말처럼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큰 존중과 인정을 보내는 셈입니다. 유머와 웃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적절한 농담 한마디에 싸늘했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웃음을 나누면 친밀감이 싹 트지요. 덴마크 출신의 코미디언 빅터 보르게는 웃음은 두 사람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크게 한바탕 웃고 나면 금세 거리가 좁혀져 친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도 유머러스한 대화를 주고받으면 빠르게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유머의 가치는 고대에도 인식되었습니다. 탈무드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한 랍비와 함께 시장에 서 있다가 천국에 갈 만큼 의로운 사람으로 어느 두 남자를 지목했습니다. 궁금해진 랍비가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묻자 그들은 우리는 광대여 슬퍼하는 사람을 웃게 하고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킨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웃음으로 타인의 마음을 풀어주고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큰 덕행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지요. 이 일화처럼 유머는 때로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웃음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다만 품이 있는 유머가 중요합니다. 남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웃음이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웃음이어야 하지요. 상대가 이해할 수 없는 내부자 농담이나 저속한 농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유명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배려 없는 농담은 결코 좋은 유머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선에서의 가벼운 농담이 건강한 웃음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약간의 실수를 웃어넘기는 자조적 유머나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일상의 에피소드 속 웃음거리는 무해하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높여줍니다. 겸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덕으로 칭송받지만 특히 말에서 겸손함은 품격의 핵심 요소입니다. 잘난 척하거나 자기 자랑이 가득한 말은 듣는 이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겸손한 표현은 오히려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높여줍니다. 성경 잠언 27장 2절에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공적을 스스로 떠벌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동양에도 공을 세워도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 생활에서도 자신의 성과를 지나치게 어필하기보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이러한 겸손의 미덕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공자는 군자의 태도로 말은 어느래도 행동은 민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말은 느릿하나 행실은 민첩하다. 즉, 입으로 떠들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입으로 천하를 호령해도 소용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자신을 포장해봐야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묵묵히 실력을 쌓아 결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레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은 남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법이지요. 유명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도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이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업적을 이전 선배 학자들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한마디가 뉴턴의 인품을 한층 빛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말해서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같은 표현을 들을 때 그 사람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반면 내가 다 했어. 나 정도 되니까 가능했지라는 식의 거만한 말은 오히려 실제 실적이 훌륭해도 평가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결국 말 한마디로 품격 있는 겸손이 드러날 때 듣는 이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존경심을 품게 되는 법입니다. 세대 차이는 언제나 존재해왔지만 세대 간 대화로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태도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한마디는 세대 간 소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하고만 이야기한다면 결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오히려 대화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또래끼리만 대화하면 한정된 관점만 맴돌지만 나이 차가 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새로운 시각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사랑입니다. 꼰대 화법이라는 것도 결국 상대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보기보다 아랫사람이나 어린 사람으로 취급할 때 나오기 마련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방적 훈계나 강요가 아이의 마음에 상처와 분노만 남긴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어른 대 어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고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꼰대 화법을 넘어서 어른스러운 대화로 가는 길입니다. 말의 품격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말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성현, 심리학자, 예술가들의 통찰을 빌리건대 한결같이 강조되는 바는 말은 인격이니 신중히 할 것, 경청하고 공감할 것, 유머와 침묵의 지혜를 알 것,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로 말할 것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 원칙들은 시대와 문화가 달라도 통하는 보편적 대화의 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그중 몇 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 유명한 말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품격 있는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